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고 공공기관은 3.6%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순 노동의 계약직으로 제대로 된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차를 굴리는데 꼭 필요한 충전소가 부족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농촌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위한 마을 공동체 사업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소득까지 올리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7일 0시 기준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80명입니다. 4차 백신 접종률은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경남도 내 주요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턱걸이 수준이라는 보도 해드렸죠.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 대부분이 짧은 계약직에 단순 노동을 하고 제대로 된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 특성에 맞는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달장애인 박준우 씨는 최근 다니던 공공기관을 나와 다시 지역센터를 찾았습니다. 1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박 씨는 진로를 고민하다 요양보호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 업무 같은 거 맡았어요. 인턴하다가 면접 보고 나서 떨어졌어요. 그냥 여기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지체와 발달장애가 있는 정수영 씨의 직업은 늘 바뀝니다. 병원 청소부터 창원의 공공자전거를 닦는 일을 하다 지금은 한 공기업에서 수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도 이제 6개월째, 내년 이맘때는 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6개월 정도 같이 일을 해봤는데 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소통에 대해서는 조금 느릴 뿐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소통이 조금 느릴 뿐이지 절대 어디 가서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못 움직이는 뿐이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이렇게 부실합니다. 장애 특성은 다양한데 청소나 주차 안내 같은 단순 노동으로 한정적인 겁니다. 게다가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가 많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 근로자를 뽑는 꼼수 채용도 일쑤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한 수단인 셈입니다. 장애인들이 숙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직업적 안정성을 손실하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자기 자신의 미래 전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각자가 스스로 결정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공공기관 3.6%. 단순히 수치를 채우기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보다 탄탄한 일자리 그리고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 개발이 먼저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네, 전기차는 환경도 지키고 돈도 아끼는 일석이조인데요. 그런데 전기차를 굴리는데 꼭 필요한 충전소가 부족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재훈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등록된 전기차는 23만여 대입니다. 앞으로 이 전기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늘어나는 전기차에 비해 충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전기차를 타고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자가 사는 아파트에서 충전을 시도해봤습니다. 네, 제가 지은 지 한 20년,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새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오래된 아파트라도 전체 주차 공간의 2% 이상을 이 전기차 충전 공간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제가 주차장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충전 공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없고요. 내년쯤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거주진의 충전은 실패.
휴대폰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조회해봤습니다. 네, 지금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구청 주차장에 지금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데 사용 가능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니까 조금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충전할 수 있는 자리가 넉넉합니다. 그런데 네,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서 구청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충전소가 확보되어 있고 충전기도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충전기를 일반 차량이 아닌 이렇게 관용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 차량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는 바로 이곳 하나, 이렇게 이곳에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일반 차량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알고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미 이용 중인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은 이게 24분. 24분째. 그럼 앞으로 한 20분, 15분. 15분 자동으로 꺼져요, 이건. 기다리는 사이 충전하려는 차들이 계속 밀려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량은 여기 한 대만 할 수 있는 여기 좀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도. 네, 이렇게 놀고 있는 충전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충전기를 일반 차량을 위해서 좀 내줬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가 충전을 한 지 한 25분 정도 지났는데 저는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인근 마트에 또 이 충전기가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차로 3분 거리. 사용 가능한 상태로 알고 왔는데 이번에도 먼저 온 차가 있습니다. 충전하러 온 것인가 주차를 하러 온 것인가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저보다 앞서 온 운전자가 이 차량 충전을 저속으로 맞췄는데 여기는 급속이라서 갔습니다. 저는 이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아, 되게 힘드네 이게. 우여곡절 끝에 충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 아파트에서 충전을 시도했지만 실패, 또 근처에 있는 구청에서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 마지막 이 마트에서 충전기를 찾아서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선 지 약 30분 이상 돼서 지금에서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트에서 충전할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비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늘에 별 따기 같다는 전기차 충전. 그도 그럴 것이 국내 등록된 전기차가 23만여 대인데 반해 충전기는 10만여 개에 불과합니다. 전기차가 충전기보다 2배 더 많은 겁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생활 거점에서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소 보급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특히 주유소 내 충전기 설치에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 수준. 정부가 지원금 2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마다합니다. 부지가 없으니까 네. 설치를 못 하겠죠. 부지가 있으면 많이 하겠죠. 정부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도 충전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충전소 설치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 자리가 줄어드니까 이제 일반 차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차주분들은 또 이제 충전을 못 한다. 근데 이제 일반 차주분들은 주차 자리가 없다. 이 갈등이 제일 크죠. 네. 정부는 올해 전기차 44만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충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기차 대중화의 길은 아주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지훈입니다. 농촌 마을의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노인들이 많은 농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이 지역 곳곳에서 추진 중입니다. 함안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개발부터 제조, 판매까지 책임지며 빵을 만들면서 농가 소득은 물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전주현 기자입니다. 막 구워져 나온 고소한 빵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가야시대 유물인 수레바퀴 토기를 형상화한 빵과 지역 대표 농산물인 파프리카 모양의 빵까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습니다. 이곳에서 빵을 만드는 이들은 모두 평균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비록 협소한 공간이지만 빵을 만드는 열정만큼은 어느 대형 빵집 못지않습니다. 우리 마을의 공동 작업이다 보니까 여럿이 모여서 하는 게 재미가 있고 그러다 하면 또 단합이라는 마을의 단합도 좋고 또 아직은 서툴지만은 앞으로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어르신들이 만든 빵의 이름은 아시랑 찰보리빵. 하만의 옛 지명인 아시랑을 내세워 이름 지어졌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 생활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 어르신들은 빵을 직접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만들고 판매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인 중심의 농촌의 활력과 소득까지 안기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크게 소일거리가 없습니다. 없고 이래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또 마을에는 이런 걸 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이런 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협동하는 그런 공동체의 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모두 7명. 생산과 개발 연구, 홍보 등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함안군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판로를 더 개척하고 이제 그 카페 같은 데도 입점을 해서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빵이 되어서 함안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아시랑 찰보리빵. 함안을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마음과 손길이 더해져 지역을 알리고 침체한 농촌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지난 26일 하루 경남에서는 모두 5,48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입국 55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1,8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와 양산, 진주, 거제, 통영의 순서입니다. 현재 경남 지역 재택치료자 수는 2만 6천여 명, 입원 치료는 47명입니다.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9명입니다. 한편 경남의 백신 접종률은 3차가 64.7%, 4차는 11%입니다. 경찰이 대우조선해양 점거농성을 주도한 거제, 통영, 고성, 조선 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거제경찰서는 27일 대우조선해양이 선박 건조장을 불법 점거를 이유로 고소한 9명의 조합원 중 김영수 지회장 등을 포함한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조사 대상자 출석 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국민의힘에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7일 박 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산, 울산, 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항공우주청 설치와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등 윤석열 정부의 경남 지역 정책과제에 포함된 사업들을 시행하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9개 도정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주요 국비 사업 27건, 국비 875억 원에 대한 반영도 요청했다고 경남도는 밝혔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27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김완섭 예산실장을 만나 원자력 산업 조기 정상화와 마산 어시장 현대화, 창원 BRT 구축 사업 등 18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4,7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양산시의회가 27일 제189회 임시회를 열고 4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11건 등을 심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해시 4개 산하기관이 직원 43명을 통합 채용합니다. 채용 인원은 김해시 도시개발공사가 24명, 김해시 문화재단이 12명, 김해시 복지재단이 5명 등 모두 43명입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8월 4일부터 11일까지며 기관 간 중복 접수는 제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